옛날 옛적 퐁텐블로라는 작은 마을이 프랑스의 잔디밭과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친절한 주민들로 유명했는데 특히 퐁텐블로 숲은 그 마을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 숲에는 신비한 요정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요정들이 숲의 평화를 지켜주고 가뭄이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요정들은 인간들 앞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들의 흔적이 발견되곤 했다. 그 흔적은 주로 숲속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빛나는 꽃들 그리고 황금빛의 작은 돌멩이들로 나타났다. 마을에는 이름이 클레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클레르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아이로 요정들의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언젠가 요정들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클레르는 숲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갔다. 숲은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어 있었고 소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작은 모험과도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클레르는 숲속의 작은 연못에 도착했다. 그 연못 옆에는 희귀한 빛깔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클레르는 꽃들에게 다가가 향기를 맡아보았다. 그 순간 연못 속에서 물방울 소리가 났고 요정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클레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클레르의 앞에 작은 요정이 나타났다. 요정은 반짝반짝 빛나는 날개와 환상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 요정은 벨라라는 이름을 가진 요정 대장이었다. 벨라는 클레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클레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요정들은 클레르가 자신들을 찾아낸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에게 큰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다. 벨라는 손바닥을 펼쳐 클레르에게 작고 빛나는 돌멩이를 하나 건네주었다. 이 돌멩이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돌멩이를 잡고 소원을 빌어봐. 우리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했다. 클레르는 감동받아 고마움을 표했고 그 이후로도 종종 숲속을 방문해 요정들과 친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클레르가 숲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요정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퐁텐블로 숲은 마을의 보호를 받았고 요정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았다. 클레르는 자라면서도 항상 그 돌멩이를 소중히 간직하였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요정들과의 우정을 이어갔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퐁텐블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퐁텐블로 숲을 거닐다 보면 그 신비한 요정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곳이 있었다. 그 마을의 끝자락에는 매우 큰 울타리를 자랑하는 저택이 있었는데 그 울타리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울타리를 두고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한 소녀가 이사를 왔다. 소녀의 이름은 에밀리였으며 그녀는 체험과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다. 에밀리는 황금색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왜 그 울타리가 그렇게 빛나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오고 에밀리는 몰래 울타리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울타리의 근처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신기하게도 바람조차도 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에밀리는 소리를 들었다. 작은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도와줘, 도와줘. 에밀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울타리 한 구석에 조그만 거미가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미는 황금색 줄에 묶여 있었다. 에밀리는 거미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이런 줄에 묶여있니? 거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이 마을의 보호자야. 그런데 오래전 이 마을에 악한 마법사가 나타나 나를 황금색 울타리에 가두고 말았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 줄을 끊어주면 마을을 원래의 아름다움으로 되돌릴 수 있어.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거미를 풀어주었다. 그러는 순간 황금색 울타리가 점점 빛을 잃고 평범한 나무 울타리로 변했다. 거미는 자유를 찾자마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이제 나는 다시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어.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울타리에 갇혀 있었을 거야. 고마워, 에밀리. 거미는 마법의 힘을 사용해 마을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울타리는 다시 황금빛으로 빛났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갇히지 않았다. 에밀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를 영웅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에밀리와 거미는 마을을 둘러싼 신비한 모험을 계속 이어갔다. 그들은 마을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싸웠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활약을 감사히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뿌띠 니콜라가 살고 있었다. 니콜라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그는 농장에서 자주 돕곤 했다. 그러나 작은 시골 마을의 일에 익숙해지면 될수록 그의 모험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니콜라는 집 근처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연못은 무척 위험한 나무와 가시덤불 속에 감싸여 있어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는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출발하는 날 니콜라는 그의 작은 가방에 빵과 물병 그리고 지도 한 장을 챙겼다. 그는 용감하게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점점 더 깊어질수록 길은 험해지고 식물들은 더 울창해졌다. 그리고는 길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니콜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밤이 찾아왔고 니콜라는 숲속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빛 아래에서 꿈을 꾸듯이 자신의 모험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니콜라는 다시 길을 찾아 헤매다 빛나는 물이 흐르는 신비로운 연못을 발견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연못의 물은 금빛으로 빛났다. 니콜라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물을 더 마셨다. 순간 그는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소원이 끝나자마자 연못의 물이 더욱더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큰 바람이 불어와 숲속을 휘감았다. 바람이 지나간 후 니콜라는 마을로 돌아갈 길을 발견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모두가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다. 사람들은 그동안에 수확이 풍성해지고 각자의 일이 잘 풀렸다고 전하며 모두가 행복해지고 있다고 했다. 니콜라는 자신이 한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그 이후로 뿌띠 니콜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그 후에도 많은 모험을 떠났지만 그의 첫 번째 모험은 항상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니콜라는 언제나 그 신비로운 연못을 기억하며 자신이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했다. 그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시냇물이 흐르고 새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빨간 모자라 불리는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로에였고 매일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모습과 함께 빨간 두건을 쓰고 다니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클로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그녀의 할머니는 숲 반대편에 혼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 자주 병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클로에가 할머니 댁에 방문하여 음식과 약을 가져다 드리는 것을 일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로에의 어머니는 클로에에게 주문한 신선한 빵과 과일을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담아 이것을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당부했습니다. 클로에, 절대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절대 말을 걸지 말아라. 어머니는 신신당부했습니다. 클로에는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숲은 나무가 무성하고 고요했지만 클로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밝은 햇빛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었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는 매끄러운 회색 털을 가지고 있었고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안녕, 작은 아가씨. 늑대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클로에에게 다가갔습니다. 클로에는 어머니의 당부가 생각났지만 늑대의 부드러운 말투에 순간 마음을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에요. 클로에는 예였습니다. 할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려고요. 늑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빠른 길을 알려드릴까요? 늑대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클로에는 망설였지만 늑대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속으로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숲속을 돌아다니며 꽃을 따고 있을 때 늑대는 지름길을 이용해 할머니의 집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늑대는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를 겁주고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클로에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로에는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클로에는 외쳤습니다.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내 사랑하는 손녀야. 클로에는 궁금증이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클로에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아, 넌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늑대는 말했습니다. 클로에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으며 더욱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왜 이렇게 눈이 커요? 클로에는 물었습니다. 내가 더 잘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렇단다. 늑대는 대답했습니다. 클로에는 여전히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귀가 커요? 내 말을 잘 들으려고 그렇지. 늑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왜 이렇게 이가 날카로워요? 이 순간 늑대는 본색을 드러내며 우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너를 더 잘 먹으려고 그렇지. 클로에는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도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사냥꾼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냥꾼은 늑대를 제압하고 할머니를 구해냈습니다. 클로에는 사냥꾼에게 감사를 표하며 할머니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클로에와 할머니는 다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클로에는 어머니의 경고를 절대 잊지 않게 되었고 숲 속에서 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조심하고 방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늑대도 그녀와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요. 이 이야기는 클로에가 용기와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